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대학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와 부산교대에 이어 최근 부경대와 해양대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분위기 속에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을 찾았습니다.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가덕 신공항과 산업은행 이전 등 중단 없는 사업 추진과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부산에서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부산의 현실에 대해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출산을 하지 않으니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학을 통합하자는 바람이 부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대규모 정부 지원을 받는 글로컬 대학에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선정되면서 통합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최근 부경대와 해양대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경대와 해양대가 통합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내 첫 수산특성화대학 부산수산대가 전신인 부경대와 해운항만중심대학 해양대가 수산과학 특성화를 내세우며 통합을 추진하는 겁니다. 장영수 부경대 총장이 통합으로 해양과학 카이스트가 될 것이라 밝힌 가운데 두 대학은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부경대에 그런 관련 논의를 이제 시작하자는 공문을 해양대에서 우리 쪽으로 이제 보내준다고 이제 했거든요. 저희도 그걸 보고 부경대와 해양대 통합은 앞선 부산대, 부산교대 통합 사례를 바탕으로 한 글로컬 대학 선정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줄어드는 입학생 수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5년간 1,000억 원가량의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글로컬 대학은 대학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국립대학들이 통합 전면에 나서자 사립대는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서대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도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을 추진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거의 국립대 몰아주기지 뭐 결국은 부산에서는 현재는 어쨌든 이제 학과 구조조정이죠. 뭐 방법은 그 글로컬은 그냥 뭐 글로컬이지만은 그거와 별도로 산학협력 쪽에서 정부의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죠. 결국은. 학령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대학의 현실 속에 국립대가 대학 통폐합 전면에 나서면서 부산 지역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술자리 많아지는 연말연시인데요. 들뜬 마음에 한 잔쯤해야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요즘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도심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고개하듯 달리는 승합차 뒤를 택시가 추격합니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차량을 뒤쫓는 겁니다. 예, 지금 뺑소니 차량 쫓고 있습니다. 택시입니다. 예, 현재 가야로에서 주례 방향으로 가고 있고 10km가량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40대 운전자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같은 해 1월에는 신대구 고속도로를 13km가량 역주행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역시나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800여 건에서 지난해 5,5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즘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2월과 내년 1월까지 도로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경찰 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이 돼서야 겨우 초안이 나온 겁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와 강서구 등 전국적으로 6개의 선거구가 통합되고 또 6개의 선거구는 분구됩니다. 또 5개 지역구 구역이 조정되는 등 변화의 폭이 상당한데요.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는 한 석씩 줄었고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한 석씩 늘었습니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초안을 토대로 획정안 검토에 나서게 되는데요. 최종안 도출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 단 한 차례의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석수 사수를 위한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남북권 혁신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윤 대통령은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시민대표와 국회의원, 기업인, 정부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열망했던 부산 시민에게 감사를 전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산업은행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부산 국민의힘 여성 구군 의원들이 민주당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구군 의원들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 성적 비하와 인격 모독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도 이 발언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산시의회 예결위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결특위가 심사할 부산시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15조 6,998억 원, 기금 운용계획안 1조 4,436억 원입니다. 또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 규모는 5조 2,479억 원과 기금 운용계획안 1조 4,042억 원입니다. 부산시의회 정채숙 예결위원장은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들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에 이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2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논의 안건으로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이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부적절한 체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 2023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과 소재지 등 개체수를 신고하면 4년간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예방 등 동물 복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해운대을 김미애 국회의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미애 의원이 해운대의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확정했다는 소식 전했는데요. 이번에 건립되는 부산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사업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122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로 부산 시민이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정관선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 재정 담당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정 의원은 기재부의 중간 보고를 들은 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관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구 서구 안병길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억 원 확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년에는 자성로 하부 통학로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초량 제1 지하차도 안전시설이 설치되며 초량로와 부산 진시장의 폭염 저감 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진구갑 서병수 국회의원이 지산학 협력을 위한 기술 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회사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요.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학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고리원전 시민안전특별위원회에서 고리 2호기 수면 연장과 핵 폐기장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이 특위위원장이 된 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핵 폐기장 문제에 대해 예산이 없다며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발언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시민안전특위를 정상화하고 지난 4월 박형준 시장이 약속한 노후원전, 핵 폐기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민가관이 함께 공동 검증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안병윤 행정부시장 퇴임 이후 전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 경제실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승 신임 행정부시장은 7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1966년생인 이 부시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했습니다. 이 신임 부시장은 에이펙 준비단 기획지원과장과 교통국장, 디지털 경제실장을 역임하고 최근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을 맡았습니다. 기장군이 구군 대상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11월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지적제조사와 토지행정, 도로명 주소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기장군은 지적제조사 분야에서 최우수를, 토지행정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6일 해운대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청년 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등 12건의 주요 정책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